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와 심리학의 이해 2024년 1학기 수업 두 번째 마지막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 수업에 가장 원초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멘탈이란 무엇인가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멘탈이 강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또 멘탈이 강한 선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선수가 아닌 분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꼭 선수가 아니더라도 쟤는 멘탈 진짜 강해 하는 친구들 혹은 뭐 주변 지인들, 가까운 분들 어떤 특징을 갖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제가 선수들에게 항상 하는데 선수마다 비슷한 듯 다 다릅니다. 어떤 순간에도 좀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는 선수, 아니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선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공통점들을 한번 묶어보자면은 어찌됐건 흔들리지 않는, 내 중심이 단단한 이런 의미를 이제 멘탈이 강하다, 그리고 그런 선수들이 멘탈이 강한 선수들이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한번 여러분들도 어떤지 여러분들 나름의 한번 답을 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으로 한번 수업을 나가 볼게요. 이 전 영상에서는 최우수 선수의 멘탈 기술로서 ROA를 이야기를 많이 했죠. 또는 몸, 마음 체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몸, 마음이 점수가 몇 점이냐, 몇 점이 되고 싶으냐, 그 점수가 되기 위해서 뭘 시도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데요. 두 번째 멘탈 기술, 포스트잇 기법입니다. 이것도 ROA랑 거의 쌍두마차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말 많이 쓰는 기법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종이가 있거나 포스트잇이 있거나 하면은 포스트잇 한 장 한 장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모두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은 나는 첫 번째 장에는 난 다이어트가 항상 실패해서 고민이야. 두 번째, 난 지금 남자친구랑 요즘 너무 많이 싸워서 고민이야. 세 번째, 어디 회사에 꼭 붙고 싶은데 요즘 토익 점수가 잘 안 나와서 걱정이야. 여러분 모든 고민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한번 다 적어보세요. 적고 두 번째, 연관된 고민들끼리 한번 모아서 붙여보세요. 예를 들면은 토익 점수, 어떤 회사 면접 시험, 그다음에 뭐 있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 이런 것들은 다 고민인데 모아보니까 이것은 진로에 대한 고민이다. 또 친구와의 대화, 가족과의 대화, 남자친구와의 관계, 이런 것들 생각할 때 이거는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구나, 이런 식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세 번째, 이미 분류가 되었는데 그것을 띄어도 좋고 분류된 그 카테고리 그대로 통째로 옮겨도 좋습니다. 이 고민을 통제할 수 있는 고민과 통제할 수 없는 고민으로 한번 분류를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예시를 들어봐 줄게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선수들이에요. 이거 몇 년 전에. 이 선수는 이제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이제 됐고, 저랑 상담했을 때는 이제 중학생 2학년이었는데 굉장히 잘했어요. 이 선수는 그 또래, 지금 이제 중학교 때 굉장히 잘했어서 되게 명문 고등학교에 간 선수인데, 근데 이 선수는 좀 걱정이 뭐였냐면은 초킹이라고 하죠. 숨이 막히는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 마운드에만 올라가면 투수인데 그 마운드에 공을 던지면 너무 긴장해서 숨이 막힌대요. 그리고 입스라고 하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이 내 맘대로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것은 안 겪어본 사람은 정말 모른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섬세한 종목들이 있죠. 양궁도 가끔 있고요. 그 다음에 야구가 제일 많고 또 많은 게 골프예요. 굉장히 섬세하면서도 순식간에 동작을 맞춰야 되는 그런 동작들 있죠. 그런 동작들은 거의 대부분 선수들이 살면서 한 번쯤은 입스를 다 겪는다고 하는데, 입스도 굉장히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요.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공을 던졌는데 내가 아직 공을 쥐고 있어. 공을 딱 가볍게 탁 던져야 되는데 공을 쥐고 있대요. 혹은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 공에다가 힘을 칵 실어서 긁어야 되는데 긁는 순간 손가락에 힘이 빠진대요.
그 심해지면 나중에는 감각이 없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요. 자, 이런 증상이 있는데 왜 이런 증상이 펼쳐질까? 어떤 상황들이 이 선수를 둘러싸고 있을까 봤더니 우선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선수예요. 몸에 맞춘다든지 안타를 맞는다든지 뭐 안타까진 그렇다 쳐도 볼넷을 내가 준다든지 제대로 제구를 못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그런 원치 않은 결과가 나타나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또 압박감, 불안, 주의 산만, 긴장 이런 집중을 방해하는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또 받았고요. 또 부모님의 기대가 정말 강했습니다. 이 선수가 조금 이제 실력이 좋고 좋은 성적을 얻다 보니까 부모님이 특히 어머님이 너무너무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저것 이 선수도 시도를 많이 해봤을 거잖아요. 시합 전에 뭐도 해보고 명상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고 이미지 트레이닝도 해봤다고 하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초킹이랑 입스가 나타난 선수였죠. 또 한 선수는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이 선수는 타석에서 너무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사실 이 심리적인 어려움이 나타나기 전까지 4번 타자를 쳤었어요. 굉장한 명문고에서 경기도에 있는 모 유명한 고등학교에 4번 타자를 칠 만큼 정말로 유망한 선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공을 못 치겠대요. 너무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이 불안과 걱정을 둘러싼 것들이 뭐가 있을까 봤더니 이 전에 동료 선수와 어떤 관계에 있어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고요. 또 너무 긴장이 심하다 보니까 호흡곤란이 일상에서도 막 나타나기도 한대요. 쓰러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이 선수는. 그리고 잘해서 4번 타자 있는 건 좋은데 그래도 감독님 입장에서는 이 선수가 기본 실력은 있으니 지금 좀 슬럼프더라도 기회를 주면은 잘하겠지라고 해서 조금 슬럼프일 때도 계속 이제 타석에 4번 타자로 내보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다른 학부모님들이 좀 좋지 않은 시선을 많이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아예 야구를 한 2개월 정도 쉰 선수였고요. 자, 이 선수들은 자, 어떤 고민이 있어? 다 말해봐 라고 해서 실제로 상담 때 이 선수들이 했던 이야기예요. 자, 처음에 그 투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루틴 같은 게 따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투구 전에 어떤 이 준비 시간 이런 것들이 들쭉날쭉한다. 그리고 타석 그 마운드 위에 올라가서 안 되면 어떡하지? 맞추면 어떡하지?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계속했대요. 그리고 팔의 감각이 좀 안 좋았다고 해요. 그리고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불안했대요. 자, 부모님의 기대가 너무 부담스러웠다고도 얘기했어요. 또 지도자가 야 이렇게 해. 그래서 쟤를 어떻게 무슨 어떤 변화구를 해서 잡아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거대로 내가 지시를 못 따를까봐 불안하고요. 자, 스코어가 좀 안심할 수 있는 스코어 있잖아요. 우리가 뭐 큰 점수를 이기고 있다. 아니면 아예 택도 없이 지고 있다. 이러면 좀 마음이 편한데 아슬아슬하게 막 역전당할 것 같은 스코어 이런 상황이거나 혹은 상대방이 그 학교에서 가장 잘 치는 선수래. 혹은 나는 2학년인데 상대방은 3학년이야. 이런 타자의 실력, 이런 것들에도 굉장히 많이 부담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K 선수, 아까 그 타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스윙 전에 루틴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게 좀 고민이었어요. 자기가 좀 짧게 하고 싶은데 이걸 다 못하면 불안하대요. 근데 그렇다고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다 하자니 그것에 대해서 조금 좋지 않은 시선을 받을 때도 있었고 또 긴장이 될 때마다 호흡 타이밍이 너무 불규칙했대요. 또 내가 상대 투수의 손이면 손, 공이면 공, 아니면 내가 쳐서 저기에 날려버려야지 하는 어떤 그런 목표 지점이면 목표 지점 이렇게 딱 초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 정신이 산만해지니까 초점을 어디에 둘지도 모르겠고 또 타석에서 부정적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윙이 좀 위축이 되겠죠. 내가 생각했을 땐 분명히 볼인데 스트라이크로 판정을 해준다 심판이 이러면 또 확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좋지 않게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시선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이 상대방이 던지는 그 공의 궤적이 내가 예상과 다르면 그것에 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도 했어요. 이 선수는 또 더위를 많이 타는 선수여서 요즘처럼 너무 더운 날씨에는 또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된다고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선수들이 말했던 고민이나 문제입니다. 자, 이것들을 아까 그 고민 분류하는 것들 있죠? 그대로 분류를 한다면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 파란색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쵸? 투구 전에 루틴 없다? 그럼 만들거나 없는 것 자체를 루틴으로 가져가거나 뭐 이것은 내가 짜기 나름이에요. 부정적 혼잣말을 다른 혼잣말로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팔의 감각? 이것은 뭐 좀 복잡한 이야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훈련이나 멘탈 코칭으로 바꿀 수 있는 내용이겠죠? 자, 연습량에 대한 불안, 내 불안감은 내가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기대를 내가 바꿀 수 있나요? 부모님 이제부터 기대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고 부모님이 기대를 안 할까요? 자, 지도자님 저한테 지시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선수가? 자, 내가 지금 등판한 지금 현재 우리 경기의 스코어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나요? 상대 타자의 실력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나요? 안 되죠. 자, K 선수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윙 전에 루틴 시간 이것은 얼마든지 내가 뭐 루틴 훈련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바꿀 수 있어요. 호흡 타이밍 내가 의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주의 초점 자 어디에 시선 꽂아 이런 훈련을 통해서 뭐 QE 훈련이나 우리 이제 동공 훈련이란 것들인데 이런 초점 주의 초점 훈련을 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타석에서의 부정적 생각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심판의 볼 판정 내가 바꿀 수 있나요? 프로에서도 참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볼 판정은 바꿀 수 없습니다. 자, 학부모들이 나에게 쏟는 저 시선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나요? 없습니다. 상대방이 던지는 공의 궤적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나요? 없습니다. 날씨 택도 없죠. 이런 것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멘탈이란 무엇일까? 멘탈이 강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멘탈이 강한 선수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자, 왜 제가 이 질문을 하고 뒤에 사례를 말씀드렸을까요? 자, 여러분들 멘탈이 강하다는 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고민은 누구나 있다고 했을 때 내 머릿속에 있는 고민들을 포스트잇이든 글이든 뭐든 체계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자, 막연하게 막 되게 부담스럽다, 뭔진 모르겠지만 굉장히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렇다. 이게 강한 건가요? 나 지금 스트레스 받는데 이거 때문이야.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인가요? 후자겠죠. 자, 두 번째. 멘탈이 강한 사람은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고민과 없는 고민을 분류할 수 있는 선수인가요? 없는 선수인가요? 자, 선수라고 하지 말고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우리 이야기니까. 멘탈이 강하다는 것은 멘탈이 강한 사람은 통제할 수 있는 고민과 통제할 수 없는 고민을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쵸?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이것도 분류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멘탈이 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멘탈이 강한 사람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쓰는 사람인가요?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는 사람인가요? 어느 쪽인가요? 당연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는 사람이겠죠. 자, 여기 봅시다. 이 선수들. 자, K 선수라고 했을 때 내 주의 초점을 어디다 둘지 고민하는 것과 심판의 볼 판정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과 어느 것이 좀 더 내가 미래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생기나요? 뭔가 내가 시도해 볼 수 있나요? 당연히 주의 초점이겠죠. 심판의 볼 판정 때문에 신경 써봤자 스트레스만 받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쵸? 오히려 거기에 신경 쓰다가 더 부정적인 결과를 얻기 쉽고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뭔가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떤 고민들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좀 뭔가 변화를 원한다면 내가 변화를 원하는 초점이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인지 바꿀 수 없는 부분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보고 어느 것에 내가 에너지를 쏟을 것인가 어느 것에 내가 조금 더 트라이하고 바꾸려고 내가 행동을 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 수업이자 마지막
출석 인증인데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고민들 중에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다시 말해 통제할 수 있는 고민 3가지, 그리고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고민 3가지,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나는 나에게 언니가 있는데, 전 언니가 없지만, 자, 예를 들어 난 언니가 있는데 언니랑 사이가 좋을 땐 좋은데 안 좋을 때는 맨날 싸우고 서로 막 되게 기분 안 좋게 그래. 그런 일이 너무 잦아. 그게 내가 고민이다. 라고 하면은, 자, 언니의 말투 내가 바꿀 수 있나요? 상대방의 말투는 내가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언니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갖는 나의 생각이나 감정. 자, 언니는 아무 의도 없이 말했는데 내가 그것에 기분이 나빠. 그렇게 드는 내 감정, 이것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언니는 아무 의도로 말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왜 나는 기분이 나쁘지? 고민해 볼 수 있고요. 원인을 찾을 수 있고요. 원인을 찾아서 영향을 미쳐서 바꿔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의 상황에서도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쪼개서 분류해 볼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많이 생각을 해보고 적어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제 선수들한테 거의 멘탈 코칭 마칠 때나 이럴 때 꼭 하는 얘기고, 요게 이제 손자병법에 나온 말이에요. 이기는 군사는 승리해놓고 전쟁에 임하고, 패하는 군사는 먼저 전쟁을 일으킨 다음 이기고자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승변선승 이후구전, 패병선전 이후구승, 이렇게 해요. 자, 이기는 군사는 이미 이길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고, 지는 군사는 싸움에 들어가고 나서 이길 방법을 궁리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겨놓고 임한다는 것은 물론 철저하게 준비도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컨디션도 좋아야 되고 실력도 잘 쌓아야 되겠지만, 사실은 시합에 임하는 멘탈, 마음가짐, 이거 나 어떻게 될지 몰라. 상대방 되게 강하다는 거 나도 알아. 근데 나도 준비 많이 해놨어. 이거 아무도 결과 모르고, 예를 들면 구기 종목이면 공은 둥글고 아무것도 지금 정해진 결과라는 건 없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 이것만 내가 잘 한다고 내가 마음가짐을 잘 가지고 간다고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패하는 군사는 일단 아무 생각 없이 경기에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을 봐가면서 그때 애써서 이제 대응을 하기 급급하다, 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선수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든 어디 나가서든 여러분들 능력을 발휘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거 나 돼. 이거 내 노력,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해서 그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 바꾸고 나면은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그 현장에서 좋은 멘탈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부족한 수업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좋은 내용이었는지는 이제 여러분들 개개인이 어떻게 가져가는 거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 분이라도 지식 한 점이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저로서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일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날씨 너무너무 더워졌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방학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